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수 조성수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식재 방법과 1년차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첫해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체리나무는 열매가 잘 안 열릴 수도 있겠고요. 크다가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해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3년차의 결실을 볼 수 있겠고요. 도중에 나무가 죽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린 묘목은 아니고요. 2년생 된 레이니어 외성체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기단부 두께는 R3로 38,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나무도 금년에 식재한 나무가 되겠는데요. 2년생 버건디펄 외성체리 나무입니다. 나무 기부 두께는 R2로 28,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금방 R2, R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R2는 기부 두께가 2cm 이상, 그리고 R3는 기부 두께가 3cm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 위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체리나무는 습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개 체리나무는 7월경에 장마가 끝나면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 주변으로 물이 고일만 한 곳은 복토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밖으로 물길을 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길을 확실히 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평지보다는 비탈이 져서 물이 잘 고이지 않는 곳이 훨씬 더 체리나무 키우는데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를 심을 때는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뿌리 바로 위에서 이렇게 가볍게 심어줘야 됩니다. 뿌리를 깊게 심으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차 체리나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물주기가 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물을 계속 주면 뿌리 활착도 빠르고 나무 성장이 아주 빠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수는 이렇게 나무 밑을 잡초 매트로 멀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체리나무는 예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초 매트로 멀칭을 해놓으면 스패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겠고요. 그리고 뿌리 호흡을 하는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리나무에 멀칭을 할 때는 잡초 매트를 이용하기보다는 톱밥과 같은 자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체리나무 밑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체리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 과성장을 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열매가 많이 맺힐 때까지는 퇴비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4, 5년 정도 걸릴 건데요. 그때까지는 퇴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 나무를 심을 때 어디에서 커트를 하고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묘목이 왔을 때는 무릎 정도 높이,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2년생이라 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지가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가지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좀 두꺼운 듯한 가지를 3개 커트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커트했고 여기도 커트해 줬습니다. 이렇게 커트해 주면은 이 커트한 지점에서 2, 3개씩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10개 이상의 가지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도 식재 첫해 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커트를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식재 첫해 총 4군데에서 커트를 해줬습니다. 여기 한 군데가 있고요. 여기 2군데, 여기 3군데, 여기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가지 하나가 3개로 늘어났고요. 여기도 하나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개로 늘어났고요. 여기도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했던 가지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가지를 더 받기 위한 커트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커트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후에는 주지는 한 줄기만 이렇게 쭉 키워가야 됩니다. 여기도 한 줄기만 키워갔고 여기도 한 줄기만 키워갔죠. 그래야지만이 밑에 있는 꽃눈이 탈락되지 않고 잘 크게 됩니다. 이 가지를 보시면 주지가 여기서 2개로 분지가 됐죠. 이렇게 분지가 되면 밑에 있는 꽃눈들은 거의 다 탈락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 꽃눈들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지는 이렇게 두 줄기로 분주시키지 말고 한 줄기만 이렇게 쭉 키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기로 자랐을 때 정상적으로 꽃눈이 오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체리나무 전정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닭발 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리나무는 해가 바뀌는 부위를 연차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 연차 부위에서 가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연차 부위에 있는 많은 가지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바깥쪽으로 나 있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좋은 가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닭발 전정이라고 합니다. 순짓기나 끝단 전정은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닭발 전정에 관한 사항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가지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장가지들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앞으로 결과지 역할을 할 건데요. 이런 가지들은 키워서 앞으로 결과지를 많이 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주지에서 열매를 이렇게 달겠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결과지에 열매를 달아야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체리나무 수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KGB 수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는 것 같은데요. KGB 수영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는 수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KGB 수영은 원래 라핀 체리를 위해서 개발된 수영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품종은 물론이고 라핀 체리에도 썩 그렇게 좋지 않는 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GB 수영의 최대의 단점은 매년 절단 전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수확을 할 수 있는 연도가 계속 늦춰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텃밭에서 체리나무를 키우는 경우 체리나무도 가운데를 비워놓고 가지를 바깥쪽으로 유인해 키우는 개심 자연형 형식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체리나무도 너무 자주 손을 대면 좋지 않겠습니다. 손을 대면 수확 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 그냥 놓고 키우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체리나무 수분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자가수정이 되는 라핀이나 스텔라 스위트하트를 제외하고는 수분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 나무를 제외하고는 체리나무는 옆에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품종의 체리나무가 있어야지만이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양지하시고 수분수가 없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리꽃이 한두 개씩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체리나무의 수분 요구량이 아주 높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물주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영양제로는 아미노산제와 황산가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 영양제는 병충해 방지할 때 약과 혼합해서 옆면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찰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